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우리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이제 일상생활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런 생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특히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부동산 규제라든지 새로 바뀌는 법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 새롭게 정책을 발표를 다 하죠.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특히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투기 지역에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여러 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가장 양도세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죠. 어찌 보면 주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규제 완화, 이런 사이클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LH 관련돼서 LH 직원분들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다 해서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 나가는 농지법 개정안이 좀 관심이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농지는 농사를 지으라고 있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사를 짓는다고 사시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죠. 300평 미만은 보통의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 받는 게 약간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좀 강화를 해서 올해 4월 15일부터 개정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느냐? 기존에는 개인이 농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 한 사람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농지연부를 만들어서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게 필지별로 바뀝니다. 경기도 용인에 내가 논이 있다. 그리고 안양에도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용인에서 안양 거, 용인 거 다 등록을 했는데, 이제는 용인에서 용인에 있는 땅을, 안양에 있는 땅을 필지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도 과거 1000제곱미터 이상은 다 농지연부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 면적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작은, 우리가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그 농지를 매입할 때도 이제는 농지연부를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이 소유주라든지 이 땅의 뭐 이력이라든지 면적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제3자가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제 투명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도 이제는 철저히 해서 향후에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살펴보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벼농사를 지어야 된다, 매일매일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소득이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선택을 해서 자격농이라는 게 내가 50% 이상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귀농을 해서 농민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이랑 약간 뭐 거리가 있어도 교통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입하기 좀 힘든 농지는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농업진흥구역. 그야말로 농사로만 진흥을 시켜야 된다. 그런 토지는 일반인들이 매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하드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죠. 국토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많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주택도 향후에 짓는 주택은 에너지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도시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탄소 중립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또 발맞춰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부분이 제4차 국가철도망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약 92조가 좀 상회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외에까지 합하면 총 119조 8천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접하고 있는 게 지금 GTX A, B, C 노선일 겁니다. 뭐 신도시와 다 연계가 되고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이내에 거리가 먼 부분을 줄이자. 철도망도 보니까 일반 철도를 좀 고속화를 시켜서 줄이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5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어떤 개발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올해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표준지가라고 하죠. 지금 표준지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 보니까 2년째 지가 상승률 1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세종시 국회 분원입니다.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가 상승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좀 요약하자면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이쪽 무주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벼농사는 못 짓습니다. 하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관리를 매일 안 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조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 새로운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들은 또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도시 숲의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바뀌겠죠. 결국은 탄소 중립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나갔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철도를 이용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 내일이 우리 명절이고 코로나라고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고시문이라든지 철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농지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가 직접 이렇게 한번 보고서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즐거운 설날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